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오늘 주식시장이 아주 화끈하게 올랐는데요.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 삼성전자가 아주 화끈하게 올라주면서 시장 전체를 쫙 끌어올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오늘은 월배당 ETF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시장 얘기도 잠깐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드디어 삼성전자의 시간이 왔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코스피가 오늘 뭐 1.3% 정도 올랐고요. 그 덕분에 이 시장의 온기가 쫙 퍼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반도체 관련주들 뭐 많이 잘 가는 것 같고, 물론 하이닉스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덕분에 이제 코스피는 3월 들어서 1.8%, 코스닥은 3.3% 오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오늘은 코스닥은 좀 주춤했죠. 워낙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몰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, 2월 달 이제 뭐 코스피가 잘 달렸는데 3월 달도 놓고 보면 S&P 500보다 코스피가 더 잘 가고 있는 모습, 코스닥이 나스닥을 앞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직 뭐 연간으로는 미미하긴 하지만 2월, 3월의 기세가 어쨌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삼성전자가 가기 시작했으니 이 흐름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계좌도 이 빨간색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. 월배당 ETF 요새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. 예전에 뭐 30개, 40개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거의 이제 50개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. 이 ETF가 굉장히 많은데 기사가 따로 나왔더라고요. 이제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. 시가 배당률로 봐서는 한 4%가 채 안 되는 종목도 있지만 어떤 종목은 뭐 거의 16%까지 어마어마한 월배당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. 시가 배당률로 리스트업을 해놓은 자료가 있길래 갖고 왔습니다. 지금 이게 조금 확대하다 보니까 글씨가 좀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. 테슬라 인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, 이게 지금 시가 배당률로 따져서는 15.88%, 뭐 어마어마한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, 사실 지금 이제 테슬라 자체가 이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초반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제 이 평가 금액 자체는 좀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국채 커버드 콜도 12.26%로 월 1%를 주는 어마어마한 이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금리가 조금 출렁출렁 하면서 초반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이 나스닥백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 흐름이 워낙 좋아서 월에 1%씩 받으면서도 플러스 알파로 주가의 상승도 같이 좀 갖고 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슈드의 플러스 7% 프리미엄, 이제 콜옵션 매도 방법을 써서 하고 있는 이 프리미엄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시가총액이 4천억대가 넘어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이것도 지금 10.5%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연 10% 배당에 나름 주가 흐름도 지금 괜찮더라고요. 작년 6월부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미국이 워낙 좋다 보니까 주가도 올라오고 배당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올 초에 나왔던 미국 테크 탑 10 플러스 10% 프리미엄, 저도 이거 조금 투자하고 있는데 10% 넘는 배당률에 이 주가도 잘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월배당 상품도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, 이게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렇게 뭐 보면 시가총액도 꽤 큰 것들도 제법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외에는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국내 주식 쪽에는 보면은 타이거 200 커버드 콜 같은 경우 8%, 이것도 뭐 고배당 커버드 콜 여기도 한 8% 정도 나오고, 리츠가 지금 한 7% 정도, 뭐 그 이외에는 이제 6%, 뭐 해외 뭐 이제 일본 리츠도 좀 관심 요새 많으신 것 같은데, 일본 리츠도 있고 등등등 이렇게 6% 정도까지가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뒤에 또 보시면 이제 이게 방식들이 보면 커버드 콜, 뭐 리츠, 채권의 이자, 뭐 배당 등 이제 뭐 이런 국내나 해외 자산 기반으로 하는데, 이제 그런 자산이나 아니면 방법에 따라서 배당률이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. 요즘 이제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주가가 제법 올라간 은행 고배당 플러스 같은 경우도 시가 배당률 6%에 주가 상승률이 요즘 좀 뭐 굉장히 컸었는데, 뭐 그러니까 6%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서 뭐 거기에 주가 상승까지 기대한다 하면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
미국 리츠 뭐 이런 부분도 있고, 근데 미국 리츠 같은 경우는 4%라서 조금 아쉬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그 기초자산이나 이런 형태에 따라서 뭐 채권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, 뭐 이제 국내, 해외 뭐 등등등으로 나눠서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커버드 콜 상품 나오면 약간 뭐 알러지 반응 보이시는 분들 있고, 커버드 콜은 상방이 막혀 있고 막 이런 이제 안 좋은 면만 부각시켜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게 이제 어떤 시기에 내가 어떤 상품을 사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 뭐 예를 들면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같은 경우 이제 뭐 미국의 QILD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텐데, 작년에 수익률이 25.7%였어요. 그러니까 나스닥이 물론 나스닥 100만 놓고 보면 거의 무슨 한 40% 갔을 텐데, 25%뭐 갖고 만족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, 그렇게 40% 갈 거라는 걸 연초부터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시가 배당 11.7% 하면서 이제 25% 수익이 났기 때문에 매달 뭐 그래도 2% 이상의 수익을 꾸준하게 내준 거라서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. 물론 뭐 이제 그냥 나스닥 100에다 투자하신 분들이 뭐 진정한 승리자일 수도 있겠으나, 그거를 예상하고 꾸준히 계속 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사실 별로 없었고, 연말에 봤을 때 그 정도였던 것이 중간에 보면 출렁출렁 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.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이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종목에 쏠리잖아요. 이제 탑 10 종목으로 모아서 10% 프리미엄 이제 그 부여하는 상품이 나왔는데, 얘는 15일 기준이어서 한 18일 뭐 그저께 배당 나왔더라고요. 이제 연 환산 배당률로 10% 정도 나오니까 월에 한 뭐 0.8% 뭐 이 정도 나오는데,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옵션 매도의 비중을 40%로 제한해놔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래도 한 60%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게끔 이제 구조를 짜놨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자산운용사들도 계속 머리를 굴려서 사람들의 이제 이 불만들을 반영한 이제 작전들을, 전략들을 반영한 상품들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미국 배당에 플러스 7% 프리미엄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얘도 뭐 10.5% 정도 나오고, 사실 슈드가 뭐 계속 배당 성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배당률 자체가 3%대라 너무 좀 약한 느낌이 있는데,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성장률을 조금 따라가면서 그래도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워낙 이제 뭐 탄탄한 종목들로 잘 갖고 가니까 말이죠. 또 이제 뭐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, 이제 TLTW랑 이제 비슷한 상품들인데, 이런 건 이제 뭐 거의 연 12% 나오니까 한 달에 1%씩 갖고 가죠. 근데 지금 금리가 빨리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, 생각보다 이제 금리의 인하 속도가 나지 않고 있고, 또 내일 새벽에 이제 FOMC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또 분위기가 달라지겠는데, 지금 뭐 분위기는 이거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어떤 분위기잖아요.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진입 시점들을 좀 조절을 하시면 이런 좋은 시가 배당률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, 진입 시기나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미국채 30년 커버드 콜도 마찬가지고요. 얘도 뭐 거의 11% 나오고 있고,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타이거 200, 뭐 KB스타 20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얘도 한 7, 8% 정도 나오고, 기초자산이 코스피로 되어 있어서 이 콜옵션 매도분에 대한 거는 이제 소득세가, 배당 소득세가 안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소득세를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, 여기서 극적으로 갈 것이냐, 그래도 그렇게 극적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고,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또 이런 상품들이 괜찮거든요. 이제 앞으로의 예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비중을 좀 이제 달리 가는 거겠죠. 또 이제 요즘에 보면은 위클리 커버드 콜, 뭐 이제 못 듣던 얘기들이 막 자꾸 나오거든요. 이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같은 경우도 이제 만기가 일주일 이내로 남은 이제 짧은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하면 이제 고배당 재원을 또 이제 여기서 조달을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연 12% 배당, 그러니까 한 달에 1%씩을 받아갈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이제 전략으로 위클리 커버드 콜을 활용을 하는데, 이게 이제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배당 재원이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습니다. 이제 그 일반 배당금이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15.4%를 띄어야 되는데, 이 콜옵션 매도한 금액의 이제 수익에 대해서는
이제 그 소득세가 안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실제 세율 자체가 배당금 대비해서 보면 한 3%? 뭐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.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거는 일반 계좌에서 운영해도 나쁘지 않은 뭐 이제 그런 방식이라서 이런 것도 좀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커버드 콜 상품 중에서도 이제 그 상방을 좀 열어놓으려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전략을 쓰는 것도 있는데요. 기초자산의 100%를 콜옵션을 매도하지만 분기 배당 시가 배당률을 6.2% 정도 받으면서 이제 이 콜옵션 자체를 옵션 행사 가격 자체가 현재 주가보다 좀 높게 지정을 해서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도 일부 확보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품도 있거든요. 근데 배당률 자체는 조금 뭐 낮을 수 있어서 대신에 이제 주가 상승 부분으로 커버하는 방식이니까 이런 거를 뭐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주가가 올라도 이제 콜옵션 행사 가격 도달 전에 중단을 하면 옵션 매수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또 콜옵션 매도하는 상품도 있으니까 뭐 자기가 본인이 판단해서 이런 전략이 좋다 싶으면 이런 걸 또 선택할 수 있는 거겠죠. 그리고 커버드 콜 상품이 싫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글로벌 인컴 탑 10 뭐 이런 상품도 있는데 시가 배당률 한 8% 정도 나오고 이제 주식형 채권형 ETF 중에서 분배율이 높고 이제 분배 일관성이 우수한 상품들로 구성을 해서 뭐 이자나 뭐 배당금 뭐 이런 것 등 이제 인컴을 활용해서 쓰는 거라서 뭐 이런 상품을 사서 8% 정도면 괜찮으니까 뭐 이런 걸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죠. 뭐 여러분들 요즘 워낙 월배당 상품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잘 살펴보시고 기본으로 깔고 갈 수 있는 월 수입 만들어 놓으시고 또 공격적으로 투자할 부분 투자하시고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